솔브레인의 최근 사업 보고서를 쭉 훑어보면요. 한 가지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성장을 위해 정말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건데요. 오늘 이 베팅의 실체가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솔브레인이라는 큰 그림을 맞추기 위해 따라갈 5단계입니다. 먼저 레버리지라는 핵심 키워드로 시작해서 3분기 실적과 재무 상태를 깊숙이 들여다볼 거고요. 그 돈으로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하죠. 네, 첫 번째 핵심입니다. 바로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. 이번 2025년 3분기 보고서에서 다른 어떤 숫자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. 회사가 빚을 크게 일으켜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플러스 128%. 2024년 말에서 불과 9개월 만에,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총부채가 2배 넘게 불어났다는 뜻이에요. 이건 뭐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. 회사가 재무구조의 판 자체를 아예 새로 짜고 있다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이 엄청난 숫자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이게 과연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일까요?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 아주 영리하고 대담한 한 수일까요? 지금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빚을 크게 늘렸으니까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도 있겠죠?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열어볼게요. 이 공격적인 전략이 당장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. 왼쪽을 보시면 1년 전체로 보면 작년보다 이익이 줄어든 게 맞아요. 이게 바로 대가죠.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. 딱 3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바로 직전 분기인 2분기보다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. 한마디로 대가를 치르면서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낸 거죠. 무려 75%나 급증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반등의 명확한 증거입니다. 직전 분기에 201억 원에 머물렀던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343억 원까지 껑충 뛰어올랐어요. 이건 실적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럼 이제 재무 상태표를 한번 열어보죠. 도대체 그 폭증한 빚,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?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원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투자였어요. 첫째, 선플로우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사들이면서 1,0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고요. 둘째,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원사채도 발행하고 은행에서 장기 대출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셋째, 총 부채가 급증한 거죠. 아주 간단한 인과관계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얼마나 급격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8%대에서 12%로. 이 정도는 완만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2025년 3분기에 갑자기 27%를 뚫고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립니다.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.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재무 구조를 바꿨다는 뜻입니다. 이 복잡한 재무 활동,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빚을 내서 공장도 새로 짓고 다른 회사도 사들이면서 몸집을 확 키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. 솔브레인은 이 막대한 돈을 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?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3가지 핵심 엔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솔브레인의 매출 구조는요,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부문이 무려 82%,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사실상 솔브레인의 실적은 반도체 사업 하나에 달려있다?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이 반도체 강자입니다. 현재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사업이자 미래의 성장을 위한 가장 큰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. 반도체 부문의 성장 스토리는 아주 구체적이에요. 첫째,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AI 열풍 덕분에 고성능 메모리인 HBM 소재 수요가 터지고 있는데 바로 그 흐름에 올라탔고요.
둘째,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최첨단 공정으로 넘어갈 때 꼭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면서 파트너십을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미국과 중국에도 공장을 늘리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꽉 잡으려고 하고 있죠. 하지만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도 있겠죠.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첫째, 이 사업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자본 집약적 사업입니다. 둘째, 기술 개발 경쟁에서 한 번이라도 뒤처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R&D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실적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 엔진은 디스플레이 사업입니다. 여기서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해요.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부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. 안 좋은 소식은 기존에 하던 신글라스 사업을 접으면서 당장 매출이 줄었다는 점이에요.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빈자리를 차세대 OLED 소재나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같은 훨씬 미래가 밝은 신사업으로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에 나선 거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 엔진입니다. 바로 2차 전지 소재인데요. 지금 당장은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찬바람을 맞고 있지만 ESS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솔브레인은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. 대신에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, 바로 ESS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고요. 또 해외 판매처를 뚫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. 핵심 소재를 직접 만들어서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죠. 자,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이 표 하나가 솔브레인 투자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기회 쪽을 보면 AI 같은 고성장 분야로의 공격적인 확장, 뚜렷한 실적 회복세, 그리고 흔들림 없는 반도체 사업이 있습니다. 반면에 도전 과제, 즉 리스크 쪽을 보면 그로 인해 늘어난 막대한 부채,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연간 실적,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사업이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죠. 결국 모든 건 이 저울의 균형 문제입니다. 솔브레인이 베팅한 미래 성장 잠재력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따기 위해서 현재의 높은 재무 리스크라는 이 무거운 추를 감당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,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투자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. 자,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. 이제 솔브레인은 오직 실적으로 증명해야만 하죠. 과연 이 공격적인 투자는 회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할 날개가 될까요?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까요? 그 판단은 이 모든 정보를 들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.